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의상이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맞춘 듯이 네, 조화로운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맞춘 거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까? 네, 예. 네, 대표님과 함께 오늘 살펴볼 주제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연말장세 전망과 대응에 대해서 짜주신다고 하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대표님. 네. 며칠이 아니라 5일 남았습니다. 딱 5일 남았나요? 네, 5일 남았고 일단 이틀 뒤면은 또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뭐 여기서 다 됐고요. 예, 여기서 뭘 바라겠습니까? 근데 조금 오늘 그래도 연말이라고 그래서 조금 시장이 좀 정신 차리고 돌려주는 것 같은데 연속성이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이제 아마 시선은 많이 내년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대한 시장 변화들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거기를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는 거의 이제 클로징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막판까지 조금 더 달려줬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워낙에 올해 막판에 지금 환율하고 수급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외국인들 매도 굉장히 거칠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네. 오늘 돌려서 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돌아섰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조금 미진해가지고 외국인 매도 계속될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오늘도 외국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네. 덜 안 판다? 그 아니면 덜 판다?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저희가 한국 증시는 너무 많이 빠져 있고 거기다가 또 빠진 상황 쪽에서 약간 좀 이게 더 이상 펀치가 안 날아오다 보니까 조금 정신 차리는 그런 모습들로 네. 좀 이어지는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 추가로 봐야 될 부분들은 특히 이제 오늘 보니까 기관들이 틈새를 찾아서 조금 더 매수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약했던 것들 특히 이제 많이 빠졌던 쪽에서 반도체가 눈에 띄네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눈에 띄고 네. 그러면서 전반적인 반등권을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다 됐고 여기들이 이제 매수 쪽으로 반전시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낙폭 컸던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줄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게 매크로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달러 여전히 이번에 108까지 갔던 게 약간 좀 오버슈팅했다는 쪽에서 좀 주춤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러면 달러가 적어도 다음 국면 쪽으로 좀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추세 이렇게 만들었던 추세 안쪽까지 좀 내려오기 시작해야 그다음에 원화가 안정을 받고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얘기는 FOMC 나오면서 바라봤던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이외로 확 줄어드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변수에 따라서 다시 늘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방향들이 그런 쪽으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반응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약간 그와 상관없이 수급의 힘으로 미국 시장이 쭉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염두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달러 흐름이나 마찬가지로 원화 흐름들도 보게 되면은 지금 조금 좀 1,450원대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갖고 좋아할 때가 아니겠죠. 네, 적어도 1,400원대 이상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들 쪽에서 뭔가 전략을 짠다. 아직 여기서 조금만 자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또 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뭐 불안한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기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한 4.6대까지 갔다가 한 4.5대에서 멈춰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4.5%인데 주식시장이 아주 자신 있게 따박따박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이 좀 연말로 들어가면서 내년 쪽까지 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시장에 대한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다는 쪽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은 말 그대로 반등이죠. 그러니까 좀 더 이상 외국인들이 팔지 않다 보니까 수급 공백 때문에 이제 반등하는 정도 네. 그런 쪽으로 보는데 그런 정도를 누가 이제 끌고 올라가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나마 그래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그래도 수출주 쪽에 대한 무게가 조금 더 실리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에서 뭐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또 자동차 쪽 이쪽에서 그리고 또 뭐 조선 쪽도 넓은 측면 쪽으로 봤을 때는 또 수출주의 주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쪽의 흐름들이 일단 지금 그래도 원화에 대한 약세 흐름들을 맞아가면서 움직인다는 쪽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판 금액을 봤더니 정확하게 2조 9천억 원가량, 그러니까 3조 가량을 국내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컴백을 하려면요, 대표님. 네. 팔았던 그 요인이 제거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환율 급등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지금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들이 다 당분간은 해결되기가 어려운 과제들이라서 그렇죠. 지금 시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컴백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그렇죠. 점진적으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움직일 만한 동인들을 줘야 되는데 네. 지금 얘기 나오는 뭐 한국의 경제 체력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 당장 2%도 달성을 못할 걸로 보이고 있는 같아서요. 상황 쪽에서 네. 예,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수 관련된 지표들 아마 이제 드디어 이번 주 중반 이후로 보게 되면은 한국의 지표들, 그러니까 뭐 경제 관련된 뭐 심리 ESI라든가 또 BSI 같은 기업 실사 지수 같은 네. 경우도 생각보다 기대가 이렇게 높은 부분들이 아니겠죠. 게다가 또 소비자 동향 조사가 또 내일 모레면 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지갑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위축 국면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됐어 우리는 그냥 연말이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자 이렇게 나올까요? 못 나오겠지 않습니까? 요즘에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대요. 장사가 안 그분들의 돼서. 네. 그렇죠. 그분들의 고통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만큼 다 안 쓴다는 쪽으로 나오기 그렇죠. 시작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한쪽들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수출로 뭔가를 탁 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20일까지 수출 동향들은 그래도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6% 정도 성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예, 그렇긴 네. 했지만 그게 이제 뭐 과거처럼 이제 두 자리 숫자대로 성장을 이제 쭉쭉쭉 해가기가 어려운 측면들 쪽에서 기저효과가 또 발생하다 보니까 네. 수출에 대한 답보 상태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 그러면 여전히 아직 한국에 대한 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다라는 쪽에 대한 반응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적해야 될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LS증권에서 나온 분석을 보니까 앞으로 38조 원 정도 외국인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가장 우리 시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대목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 중에 환이 높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원화 약세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면서 또 가고 있는 게 조선주잖아요. 네. 오늘도 신고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조선주. 그렇습니다. 네. 조선주도 은근히 강하고 뭐 보니까 요즘에 HJ중공업 예전에 한진중공업이었었죠. 네. 예, 이쪽이 이제 수주를 하다 보니까 강점이 옛날에 그 필리핀에 있던 수빅조선소와 함께 연계됐던 측면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쪽은 지금 모멘텀은 없어졌지만 그때 강했던 쪽들이 군함 쪽에 강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최근에 수주가 의외로 강하다라는 쪽에서 지금 새롭게 부각받으면서 조선주를 그렇군요. 주도하는 모습들이 네. 나오는데 그거는 그 한 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예전에 위축됐던 쪽들이 이제 막 약간 공중부대되기 시작했던 회사에 이제 기반들이 다시 마련된다라는 쪽은 모르겠지만 그럴 만큼의 강력한 수주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빼고 나머지 쪽을 보게 되면 저희가 잘 아는 나머지 업체들 뭐 3사, 예, 네. 거기다가 또 하나오션까지 들어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약간, 그래서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묻어 있다라는 쪽들이 좀 더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지금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아메리칸 쉬먼트 액트? 예, 이런 쪽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위축된 조선을 위해서는 동맹국과 협력해야 된다. 네. 동맹국이 그러면 일단 조선을 잘했던 쪽으로 보게 되면 일본하고 한국일 텐데 일본은 이제 꺾어지는 모습들 쪽에서 그만큼 독이 많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원천 기술 정도는 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또 배 건조에 대한 능력들이 가장 높은 한국에 대한 네.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트럼프 이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관세에 관련된 쪽들 자유롭다라는 쪽들이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어지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조선 쪽은 이제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사이클 산업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성장의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들이 턴해서 이제 확장세로 들어가는 이제 초입 국면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무래도 위축되는 국면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확장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선주가 그러면 보통 저희가 얘기대로 뭐 20%씩 하루에 딱딱 올라가면서 주가를 딱 끌어내는 모습들은 이제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무거운 섹터고 관심은 많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해서 이제 추세적으로 강화될 거야라고 해서 사기도 또 어려운 섹터이긴 합니다. 그런 쪽에서 추세를 만들어 가야지 여기서 그냥 이 정도쯤 올랐으니까 올라탄다. 그 돌파 매매 쪽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매매 스타일은 아니다.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추세적인 조건 그러니까 한 며칠 강했으면은 네. 또 한번 좀 차익 매물 나온다는 걸 염두를 하고 그때 쪽에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또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또 운반선들 있죠. 네. 모든 LNG부터 원유 그리고 또 나머지 특수 가스 같은 경우도 운반을 한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또 모멘텀들이 수주 확대로 나온다라는 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게다가 또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는 인도랑도 손잡는다면서요. 맞아요. 네, 인도랑도 저거 지금 수주 받아서 건조하면 거의 2030년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줄까요? 예, 필요하면 기다려 주겠죠. 워낙에 기니까요. 사이클이 맞아요.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여전히 모멘텀은 강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차 슈퍼사이클이라고 시장에서는 조선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HD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HJ중공업, 태광이 또 오늘 신고가 나거든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돌파 매매 가담은 조금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대표님. 네. MRO 쪽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그쪽도? 예, 거의 비슷하게 봐야 되겠죠. 네. 대표적으로 뭐 하나오션을 비롯한 이제 종목들의 흐름들이 네. 거기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나왔던 또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먼저 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약간 먼저 신고가를 내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분명히 이게 돌파 매매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고점들 돌파했으니까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만큼 지금 모습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저항이 있는 모습들인데 이게 그 올라왔던 상황 쪽에서 그 거래 터지면서 나왔던 부분들에 여기 한번 나오는 모습들 쪽에서 이걸 무조건 돌파 매매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한 15만 원대 초반 정도쯤에서 지지 하나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선 쪽의 특징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예, 돌파 매매는 잘 안 맞다. 무거워서 네. 주식이. 네, 무거워서 그만큼 탁 텄다 그러면은 차익 매물이 더 크지. 그걸 가지고 네. 가볍게 해서 새롭게 매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전의 조선주가 패턴을 아예 깰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대표님은 그러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는 거군요. 조선주가 아직은. 네, 그럴 거였으면 이렇게 안 왔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 그 상승 각도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움직였을 텐데 그냥 흥분하는 건 저희고요. 이 시장은 차분하게 또 올라온다 그러면 또 매물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가 워낙에 좀 무겁기는 한데 또 한 종목이 탑10의 진입을 노리고 있고 트럼프 입김 효과도 있어서 최근에 뭐 시장을 주동하고 리딩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돌파 매매는 아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와 환을 같이 연관돼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주가 올해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수출 중심으로 해서 소비 관련주들, 뭐 삼양식품 이런 종목도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쪽도 좋을까요? 네,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손쉽게 볼 수 있는 쪽들이죠. 네, 주변의 소비주와 관련된 쪽들.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환율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이제 그러면 환율이 원화가 1,440원대 지난 분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난 분기 1,330원쯤 됩니다. 네. 100원이나 올라왔어요. 그럼 이번에 4분기 때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원화의 약세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은 실적이 그나마 좋은 쪽으로 나오겠죠. 네. 근데 그러면 수출 기업들의 전부를 다 쳐주는 게 아니고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주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시장은 그래도 그 어떤 채산성에 관련된 부분의 P가 아니라 오히려 Q의 확대가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P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걸 더 환영하겠죠. 그런 쪽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소비주에 대한 관점들이 그렇게 더 나오고 있다. 소비 쪽이요.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상황들인 것 같고 게다가 또 소비주의 한 축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모멘텀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국이 잘하는 거죠. 한국이 잘하는 거고 또 모멘텀을 어떻게 탁 부각받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번에도 오징어 게임 2 있죠. 네, 이제 조만간 26일 날 대개동 26일에. 네, 대개동돼서 다들 이제 저희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기 시작하겠죠. 네, 거기서 나오면서 이번에도 보니까 출연하시는 분들 보면 카메오로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근데 아마 그 영화 곳곳에 네. 그래도 한국을 좀 알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과 관련된 제품들 이런 것들이 좀 속속 스며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럼 그게 기폭제가 돼서 또 아. 한국이 이런 것들 와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국에 있네.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쭉쭉 먹으면서 들어간다.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많이 보던
그 메론 색깔의 메로나 이런 예, 그런 거였다. 이름 그러면 얘기하면 안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메로나? 저는 네. 하도 되죠. 예. 네 그런 거 되게 되면 갑자기 또 모멘텀이 빙그레 쪽으로 또 막 몰리면서 아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직접적인 또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간접 PPL 식으로 나오면서 또 연결이 된다 그러면 네. 아마 이번에 오징어 게임 2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품들 네, 이런 것들도 좀 잘 체크해서 그거를 주식시장과 연결시킬 또 아이디어가 없나 이런 거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다 이어가는 건 뭐 삼양식품이겠죠.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자 삼양식품에 대해서 관심 되게 신고가 계속 나요. 네. 안 빠지네요. 네. 안 빠지고 거기서 계속 붙어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삼양식품의 지금 소스 납품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S&D라는 회사죠. 네. 이것도 지금 여전히 강한 모습들에서 다 레벨업 되는 모습들이고 솔직히 아주 작은 종목인데 스프 만드는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만약에 S&D가 80% 정도 납품이라고 하게 되면 MSC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쪽도 첨가제 관련된 쪽에서 약 한 40% 차지를 하다 보니까 이쪽도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전년 시장은 뭐 총 1,000억짜리다 보니까 관심이 없네요. 하지만 여전히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는 쪽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소비재 쪽에서 모멘텀 받는 종목들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라면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화장품 쪽도 네. 또 특별한 화장품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잘 하는 것들이겠죠.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성과 나는 것. 역성장하게 되면은 그 채산성의 효과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것들과 함께 또 요즘 각광받는 거는 필러 톡신 이런 쪽들도 한국이 좋죠. 잘한다라는 네. 쪽이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 좋고요. 그런 쪽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가는 게 중요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K뷰티와 K푸드의 활약을 또 오징어 게임 2와 연관돼서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이 잘 나가는 쪽, 이쪽에서는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잘 패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